이 사건은 1999년도에 뉴스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서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 많이 아실 거라 본다. 범죄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많이 다뤘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송양의 사건을 다시 되짚으며 우리 모두 잊지 말자는 생각에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만들었다.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당시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양이 납치되어 실종된 사건이다. 당일 송양은 3학년 반 편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하교 후 오후 5시 30분경 남자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송탄동 서정리에 갔다. 친구들과 놀다 보니 이윽고 밤 10시가 되었고 막차 시간이 되자 송양은 막차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된다. 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친구들이 배웅했으며 남자친구가 살던 송탄동과 송양의 집이 있던 도일동은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경우 20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했지만 도일동 하리 지역이 원래 주민이 적은 지역이었고 막차 시간이라 당시 버스 안에는 버스기사, 송양, 3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만 있었다. 당시 막차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는 밤 10시 15분경 송양이 도일동 하리 입구 도일주유소 앞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했다. 당시 버스기사는 신경이 쓰였던 점이 있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의문의 남자가 송양과 같이 내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송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때는 늦은 야간이었다. 게다가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과 야산뿐인 어두운 골목길이라 항상 우범지대였었다. 버스에서 내린 송양은 앞에서 걸어가고 의문의 남자는 조용히 송양의 뒤를 따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버스기사는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송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며 송양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송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밤 11시경 송양의 아버지는 송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로 확인했지만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는 말뿐이었다. 마침내 다음 날인 새벽 6시경 송양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은 송양이 없어진 곳 위주로 일대 탐문 조사를 해서 단서를 잡으려고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송양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남자가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또는 최후의 목격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당시의 버스 기사를 불러 조사를 했다. 이때 버스 기사는 그 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으며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도일동 하리부락이라고 대답했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향했다. 여기서 마지막 진술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당시 송양은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 하리마을로 향했지만 남자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쪽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도로를 건너든 지하도로 쪽으로 들어가든 하리마을 방향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 의문의 남자를 찾기 위해 주변 마을까지 뒤졌고 야간 기술학교와 일대 성매매 업소까지 수색했으나 끝내 남자를 찾을 수 없었고 송양도 찾지 못했다. 당시 버스에 CCTV가 있었으면 희망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버스에는 CCTV가 없었다. 당시 송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은 한밤중인데다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논밭과 갈대숲, 하수구, 산 등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양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 사건 발생 5년 후인 2004년 경찰은
수사에 별 진전이 없게 되자 송양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극구 부인했으며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마침 희망적인 제보가 들어오게 된다. 2월에 부산광역시에서 누군가가 송양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 잠복 수사를 하게 된다. 다시 접속 흔적이 나타나자 경찰은 해당 PC방을 급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접속자는 엉뚱하게도 어느 젊은 남녀 커플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양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붙여둔 전단지에 있던 송양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납치임이 확실한데도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려서 3일이나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수사를 하지를 않나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과 탐문 수사 또한 하지 않았다. 또 스스로 잠적했다고 단정짓는 등 사실상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 안타까운 것은 송양이 실종된 동네는 작은 동네였고 당시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몽타주 작성과 탐문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인지 송양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경찰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경찰의 도움 없이 송양 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을 전단지나 현수막을 만드는 데에 쓰고 송양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한다. 전국 미아 실종자 찾기 모임의 회장인 나 회장은 송양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중장비 교육학원과 합숙소가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나 회장은 송양을 따라간 남자가 아마도 이 학원의 수강생이자 송양을 납치한 유력 용의자일 거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관성은 2002년 9월 실종되었다가 141일 만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전 씨가 있었다. 그런데 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이 송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과 일치한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모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았었고 실제로 이 일대는 치안이 좋지 못해서 성범죄 피해가 빈발하였으며 의문점이 남은 채로 종결된 사건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황을 감안할 때 전씨 사건과 송양의 실종 사건과의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프로파일러들은 전씨 사건과 송양의 사건의 범인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고 또한 2004년에 발생한 화성여대생 사건 역시 수법이 비슷해 이 세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현재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 전단팀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희소식이나 이런저런 내용이 없으며 점점 우리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